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민원년 방심이 특집 한류 특집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한류 특집이에요? 오늘은 방심이가 새롭게 만들어낸 네. 한류를 네.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심이가 한류를 만들어냈어요. 예, 이제 방심이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한류를 직접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예. 네, 네. 자,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상함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거의 아실 텐데요. 이제 TV조선의 신통방통 김광일 씨가 나타나서 네. 요정은 한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신나게 여러 사람 최병묵 씨, 최진봉 씨 뭐 이렇게 해서 모여서 떠들었잖아요. 저희가 이 방송이 나왔을 때 정말 이거는 TV조선을 보낼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하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이거가 심의를 비켜갈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마 이게 비켜갔습니까? 문제 없음. 이게 문제 없음이라고요? 그래도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상정은 됐다는, 기각이 되지 않았다는. 이제는 방심이가 이런 치명적인 안건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줬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그 정도가 예, 이제 문제 없음이 의결됐습니다. 사실 문제 없음은 의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문제 없을 것 같으면 기각해버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 없음이 잘 안 나오는데 올려놓고 우리 방심 위원들께서 아주 고귀하고도 치열한 논쟁 끝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요정이 한류라는 거네. 한류죠. 네, 한류예요. 맞아요. 이들이 대화를 나눠보면 와. 제가 이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이 방송은 10월 4일 방송이었고요. TV조선의 김광일의 신통방통. 그런데 민원연은 10월 17일에 이것을 20일차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쭉 안 하다가 지난 2주 전에 요걸 심의를 했더라고요. 네, 토론했는데 이게 왜 보도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또 다들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속기록이 올라오고 저희에게 그 결과가 이게 심의를 내면은요. 민원을 내면은 그 결과를 통보해 주거든요. 네. 근데 저희에게 통보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제 없음이 나왔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봉우 씨가 어저께 저희한테 온 통보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일단은 1차적으로 보고서를 썼는데 제가 오늘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근거로 이걸 문제 없음이라고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지만으로는 너무 부실한 거야. 그러니까 걔네가 우리한테 보낸 그 가관인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논의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제 들어가서 속기록을 봤어요. 어떤 이 사람들이 회의한 것이 거의 전문 그대로 뜨거든요. 그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진짜 완전히 뚜껑이 확 열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먼저 신통방통에서 뭐라고 했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봉우 씨가 정리를 해주시죠. 예, 10월 4일 방송이었어요. 작년 10월 4일 김광일의 신통방통이었고 이때 갑자기 요정을 왜 다뤘느냐. 이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업소인 요정을 왜 다뤘느냐. 9월 그러니까 작년 9월 27일에 국회에서 대기업들이 요정, 룸사롱 등 이런 유흥주점에 접대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왔던 것인데 이걸 다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잠깐 이걸 얘기해주면서 국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건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요정을 극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정의 돈을 왜 많이 쓸 수밖에 없는지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걸 옹호해 주려는 거죠. 대기업들이 요정의 돈을 쓰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좋은 일이야. 요정은 좋은 곳이야. 그렇죠. 그렇게 해주려다 보니까 요정을 극찬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아주 가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애초에 TV조선은 이 사안의 본질을 완전히 은폐하고 완전히 시청자의 눈을 돌려버리는 요정이 좋은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용을 보면은 말 그대로 저희가 계속 반복하는 대로 요정은 한류다. 요정은 한국의 전통 문화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옵니다. 이 대담을 시작할 때 김광일 씨 그때 당시에는 진행자였지만 지금은 김광일의 입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예. 그러니까 이 한복을 곱게 입은 이제 여성들이 그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시중도 들고 그런 한식집 아주 기와 지붕이 날아갈 듯 지어져 있고 뭐 정원에는 이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고 대문에는 그 음식점 이제 집사되는 이가 나와서 90도로 절을 하고 그러면 고관대작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정치도 하고 그래서 요정 정치다 이런 말도 있었죠. 이제 그런 문화가 다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정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해외에서 오는 바이어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해외에 이제 사업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바이어들을 접도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룸사이나 달람주점보다는 한정식도 나오고 또 한복을 입은 여성 접객원이 있는 요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우리 전통 문화의 일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뭐 저게 체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 접대하는 분위기도 한정식을 먹을 수 있고 또 한복을 입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빙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뭐 룸사롱이나 저런 접대 문화를 우리나라도 있지만 외국에도 저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한정식이 나오면서 뭐 건물 자체도 사실 한옥 형식으로 지어놓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바이어들을 접대하는 차원에서는 한국의 어떤 그 전통 미가 일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강일 씨와 최병묵 씨는 특히 신이 나가지고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러 가자 그러면은 이왕이면 건물도 한옥으로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성 그 접객원도 한복을 입고 종업원도 한복을 입고 음식도 한식을 먹고 그리고 또 국악을 연주하기도 해요. 저런 국악을 곳에서. 뭐 가야금 뭐 이런 거 검은고 이런 거 이제 타는 데도 있고 네. 뭐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거는 사실 꼭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 바이어들 들어오면 저것도 일종의 이제 넓게 보면 일종의 한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한국적인 음식의 한국적인 문화 이런 것을 좀 체험해보고 싶다. 또 그런 데 가보고 싶다. 기왕이면 어디 뭐 무슨 이태리 레스토랑이나 뭐 미국식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한식 뭐 이런 걸 먹어가면서 저런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웃긴 것이 이 방송에서 끊임없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검은고를 타는 여성 접객원을 강조해요. 네. 그게 한국의 전통 문화이자 한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TV조선 이렇게 극찬한 게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도 한복 입은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물론 한정식 집인 것도 있겠죠. 저희가 모든 요정이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성 접객원을 끊임없이 강조하니까. 네. 심지어는 TV조선 제작진이 이런 대담을 나눌 때 자료화면을 뭘 내보내냐면은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아시나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어느 정도 풍자한 그 일생과 죽음을 풍자한 영화죠. 그 영화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밀 안전 가옥에서 여성들을 불러서 여성 접객원들과 대학생들을 불러서 유흥을 즐기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TV조선 제작진도 요정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유흥을 즐겼던 그 비밀 가옥하고 똑같은 공간이라는 걸 지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자료화면을 내보낸다는 건 요정이 그런 공간이라는 걸 지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면서 이런 식으로 방송한 겁니다. 한류라고. 그래서 제가 참 이 나이에 갑자기 요정을 겁나 검색을 했네요. 제 요정을 좀 찾았습니다. 검색 인터넷에서? 다 됩니다. 그래요? 요정이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다 요정이 있어요. 몇 개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엄청 고급스러워요. 홈페이지들이. 자, 그런데 이 요정의 이렇게 매출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막 지적하는 보도들이 나올 때 거의 모든 보도에서 요정을 뭐라고 했냐. 일본 게이샤와 같은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업소라고 보도를 했어요. 타겟치가 다 그렇게 보도했다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얘기할 때 TV조선도 조선일보도 그 감사원 간부 접대 장소 D 요정 가봤더니라는 기사에서 또 가보긴 또 뭐 굳이 또 가보나. 이게 2015년 기사거든요. 네. 조선일보가 요정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보도예요. 네, 이 보도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채 옆에서 술을 따르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접대부들의 역할이 크다. 룸사랑처럼 손님들이 이른바 초이스를 하면 접대부가 옆에 앉는다. 자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접대부와의 은밀한 이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이 보도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찾은 바
요정의 가격이 요정이 뭐에 장점이 있고 뭐에 단점이 있는지 제가 또 연구를 그걸 보다 보니 이제 알겠어요. 요정은 바가지 요금이었고요. 아주 투명하대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두 당 1차 한 차에서 다 끝난다는 거죠. 근데 그 요정에서 한 곳에서 먹고 술 마시고 쇼도 보고 모든 접대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 한국 음식 먹고 그런데 그래서 1인당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거기 제가 본 요정 여러 군데를 한 8군데 들어봤어요. 유명하다는. 홈페이지에? 네, 홈페이지 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처럼 한 번만 방통심의위원들도 찾아보셨어야 돼요. 눌러봤더니 네. 요정들이 대부분 음식이 정말로 굉장히 좋은 한정식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요정 광고에 대부분 한복 입은 여성 적개건들이 한 4-5명이 이렇게 큰 절을 하는 그런 사진이나 또는 만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이쁘게 그려서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진짜 옛날 뭐 이렇게 기생집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돈이 최하가 35만 원이고요. 45만 원이에요. 1인당. 1인당 그게 투명하다는 거예요. 1인당 35에서 45만 원 선택할 수 있고요. 거기에 쇼를 더 추가하면은 계속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45만 원을 주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쇼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어우동 쇼, 무슨 쇼,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정에. 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왜 심지어는 그렇게 광고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군요. 네, 어우동 쇼 이런 그렇게 거를 써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제 또 이것도 봤잖아요. 룸사롱보다 여기가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 멘트가 있어요. 요정에. TV 조선이 한 멘트인데. 네, 근데 제가 읽어볼게요. 네. 예약 시 미리 계획하시는 자리의 성격과 목적, 취향에 대해서 의논하여 주세요. 국내 유일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기준의 선발과 교육으로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으며 가슴이 짠해지는 진한 감동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가격,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껏 드시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가씨들은 이미 예약 시 정해진 자리의 성격과 취향 등에 대하여 숙지하여 오로지 한 파트너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즐거움을 드립니다. 수위는 일부 룸사롱, 풀사롱 등에서 행해지는 북창동식 변태성 쇼는 하지 않습니다. 이에 품위 있는 접대와 외국 손님 접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치는 애교와 흩날리는 매혹의 향기, 아주 깊지 않은 스킨십은 허용되기에 애간장을 녹이기에는 충분하며 애간장을 녹였대. 충분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히 풀어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진짜 이게 한류라는 거예요 지금? 방심이는? 아니 정말로 이렇게 다 거의 모든 그 요정에 아예 이런 말이 다 써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그냥 몇 개 급해서 그냥 긁어 갖고 온 건데 한마디로 우리는 약간 룸사롱처럼 아주 저질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바가지 비용이 없고 그리고 그 계산이 확실하고 끝까지 놀고 싶은 만큼 놀아라. 그리고 우리는 아주 고급진 그 종업원들을 이렇게 했다. 뭐 외국어 엄청 잘한다. 이런 거 다 써 있어요. 아니고 결정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여성을 그러니까 여성의 성을 여성은 뭐 매혹한다. 뭐 스킨십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고 유서 성매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여기 써 있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서빙만 하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닌 그런 요정은 아닌 거예요. 지금 요정은 지금 광고에 계속 나오고 있는 요정이. 그러니까 왜 그 금액이 이렇게 올랐냐? 대기업들의 이 접대비가 왜 이렇게 올랐냐? 이 요정 비싼데 막 10명, 20명 가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싼 금액이 뭐 투명하게 뭘 투명해. 게다가 아까 말한 조선일보에서 눈이 딱 맞아서 2차를 신청하면 바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공공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까지 포함되면 더 비싸지니까 이게 요금이 그걸 1차 금액에서 그냥 조선일보 보도에는 그 얘기도 나오거든요. 2차비를 1차로 그냥 다 합해서 계산해서 이게 감사원에서는 그게 걸리지 않지만은 이 비용이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방송에 대해서 이제 심의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지금 5명이 방송 소유를 하는 거거든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중에 2명이 여성입니다. 그중에 윤정주 위원은 이제 여성단체에서 대표를 하시는 분이죠. 성매매를 미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권고 의견을 냈고요. 허미숙 소위원장은
양성평등 사항을 위반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3명 심영섭, 박상수, 정광삼은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 배경이 정말 웃기다는 거죠. 네. 제가 한번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제가 일단 정강삼이 제일 아트거든. 네. 저도 요정이라고 이야기했던 한정식 집에도 예전에는 자주는 아니고 가끔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데가 조금 음란하거나 이상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밥만 먹고 가야금 연주 들려주는 데도 덜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한복 입은 분들이 나와서 밥 이렇게 날라주는 것까지는 저도 그런 데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말고 음란한 데 가셨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국의 음식 문화나 이런 것들, 전통 음식을 먹어보고자 하는 곳들을 지금 요정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급 한정식집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 방송이 그랬다는 거죠. 거기에 80년대식 요정의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요정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7, 80년대 요정 정치하던 시절의 요정을 지금 그 요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인지, 한동안 다 죽었던 고급 한정식 집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인지, 실제 서울시 경찰청 옆쪽으로 옛날 고급 요정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을 내리고 고급 한정식들이 문을 확 닫았습니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그런데 그 집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쩌면 반가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음식 만드는 분들이 진짜로 많이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접객원이 대부분 여성이고 그분들을 비하한 내용도 없는 것 같고 품위유지, 요정 이야기는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것인지, 이 요정이 도대체 무슨 요정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없습니다. 이게 이분의 의견이에요. 요정이 뭔지 모르면 알아보고 심의하셔야지. 그러니까 뭔지 모르면서 계속 이러고 있어. 계속 모르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면 안 되지. 심의를 하는 분이 좀 찾아보세요. 신문들에 어떻게 나오는지 다른 신문들에. 네. 자, 그러면은 심영섭 누가 한번 좀 읽어보시죠. 제가 읽을까요? 네. 심영섭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요정이라는 개념을 각각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김광일 씨가 하는 것은 고급 한정식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서두에서 예전에 매매춘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요정은 없어졌고 요즘 말하는 요정은 고급 한정식집을 의미한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 같고, 거기에 최병욱 씨가 보충 설명하고 다른 패널들이 설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요정 문화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현재 등장하고 있는 고급 한정식집에 대한 것이 핵심이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도대체 이게 사오정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TV조선이 예전에 매매춘 등 요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방송을 안 본 거야 이게. 그리고 박상수 의원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민원인의 주장처럼 품위 유지라든가 윤리성, 양성평등 이런 것을 적용해서 제재를 가할 만한 수준의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3, 40년 전 기자 시절에 요정을 여러 군데 가봤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는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집만 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대담 내용에서 성매매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은 저는 이 안건에 적용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문제없음 의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이제 진짜 이렇게 하고 끝나나 이렇게 했는데 윤정주 의원이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야. 왜냐면 이 세 사람은 모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요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요정, 지금 자기들이 이 TV조선에서 말하는 요정은 그냥 전통 문화이며 한류로 보이는 그 요정을 말하는 건데, 마치 우리 민원연에 민원을 넣은 사람들만 7, 80년대의 요정을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그 요정을 얘기하면서 문제 삼는 것처럼 이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럼 TV조선이 그렇게 명확하게 애초에 말을 하고 개념화를 해주고 방송을 했어야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수준이 아니고 걔네는 그 7, 80년대 요정을 말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제작진이 무슨 화면 내보냈어요. 네. 그런 요정을 내보냈다고요, 화면에. 자, 그런데 윤정주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끝나가는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여성이 술을 따르고 옆에 앉아서 흥을 돋우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요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한류
한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급 한정식 집에서 여성이 한복을 입고 서빙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불러주고 홍을 돋아주고 이런 역할을 여성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한류 문화이고 우리 문화입니까?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요정들이 거의 사라졌다니까요 라고 정강삼 씨가 짜증을 냅니다. 그랬더니 윤정주 씨가 아니 그런데 여기 살아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방송에서. 그랬더니 정강삼 씨가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국세청의 요정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카드 매출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또 윤정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정에는 여성 적격원이 있고 그것을 유흥케 하는 유흥원으로서 여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 한정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요정이 있고 여기에서 성매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적어도 여성이 앉아서 술을 따르는 이런 것이 한류로서 저는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한국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고 한국의 문화를 왜곡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최병묵 씨가 넓게 보면 일종의 한류라고 본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윤정주 씨가 끝까지 시비를 걸어요. 그랬더니 심영섭 씨가 느닷없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관광공사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면서 고급 한정식으로 요정을 소개했다가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죠. 거기에서 관광공사가 했던 것은 그런 요정이 아니에요. 그런 요정이란 것은 7, 80년대 요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것은 전주에 가면 많은데요. 이런 유사한 형태의 그리고 거기서 공연을 하잖아요. 가야금 등 타고 최진봉 교수가 나와서 한 이야기들은 지금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 집을 이야기하신 것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강일 씨가 말한 요정 이라는 개념과 전체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 그동안 우리가 심의 규정으로 과연 문제 삼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따져야 될 것이고요. 꼭 무슨 소리인지 모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사회에서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를 삼아야죠. 그러니까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방송 내용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것을 한류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발화자가 다르잖아요.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류라고 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 한류라고 한 것을 누가 말하면 괜찮은데 발화자가 다르다는 건지도 나는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자, 그러면서 이 허미숙 씨가 뭐라고 하냐면 허미숙 부위원 그 소위원장이죠. 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 안건을 보면서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정태춘의 노래 중에 등장하는 기생강강이나 영화 내부자들이다. 그런 요정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패널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것은 외국 바이어를 접대할 때 룸사롱 말고 단란주점 말고 한복 입은 여성 적객원이 있는 요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것은 바로 내부자들의 그런 요정이라고 시청자가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미숙 그 부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 보여준 요정은 분명히 7, 80년대 요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성 적객원이 뭐 성매매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요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여기서 그렸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다만 이 프로그램에서 아쉬운 것은 사회자의 젠더 감수성입니다. 진행자는 한류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발언으로 미루어 봤을 때 김강희 씨가 상상할 수 있는 요정은 그런 요정이 아니에요. 이건 또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요정이 아니고 가령 전주에 있는 전통 한옥 음식점에서 가야금 연주해주고 우리가 평양에 갔을 때 식당에서 공연해주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것인데 지금은 그것도 양성이 평등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서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출연자가 해외 바이어를 데리고 요정에 가면 저것도 일종의 넓게 보면 한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몰아가면 사회자가 그것은 좀 다른 것이다. 방송 진행자는 균형을 잡아줬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강삼 씨가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국의 집 같은 그런 요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윤정주 씨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그때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자료 화면은 70년대 아닙니까? 그때의 요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다시 화를 내요. 그랬더니 정강삼 씨가 막 횡설수설하면서 뭐 아무튼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완전 사후정 같은 소리들을 막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정광삼 씨가 저런 요정이 아직도 있어요? 라고 이 7, 80년대의 요정이 아직도 있냐고 물어봐요. 회의 중에. 그랬더니 허민숙 씨가 마무리해 주시고요. 라고 하면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회의를. 네, 다수결로 문제없음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은 권고 의견이지만 문제없음 의결하겠다고.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자, 이 제가 열심히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결론을 내려주면요. 자신들은 순수한 영혼이어서 자신들은 한국의 집 같은 요정은 가봤다. 많이 가봤다. 그런데 그런 요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방송에서 옛날 요정을 막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러나 한류라고 말한 것은 한국의 집 같은 것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 TV조선은 그렇게 세심하게 방송 안 했다고요.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방송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안 봤거나 의도적으로 TV조선을 봐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김강일 씨의 머릿속에는 그런 이상한 요정은 전혀 없다. 김강일 씨는 정말 깔끔한 그 한국의 집 같은 그런 요정을 생각하고 시종일관 말했는데 중간중간 최병묵과 최진봉 교수가 중간중간 딴소리를 해가지고 이게 스텝이 꼬였다. 무슨 소리야. 김강일 씨도 막 신나가지고 최병묵 씨랑 티키타카 주고받았다니까 무슨. 둘이 완전 신이 나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도 다시 그때 그 사람들이 또 나와요. 화면에. 이거 갑갑해. 이거 방송 보면 이런 식으로 심의 못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뭘 심의를 하시려면은요. 내용을 좀 아셔야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런 요정이 요즘 있어요? 이런 소리 하고 나 옛날에 30년 전에 많이 가봤는데 그런 요정 난 못 가봤다. 이 방송에서 하고 있는 뉘앙스가 과연 정말 한국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수준의 진짜 요정을 말한 것이냐 그거는 따져봐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이런 식이면 방심위원들이 모르는 건 아예 심의를 못 하겠네. 아니 이런 그리고 사후정들 나는 뭐라고 여기 보고서에서 썼냐면 이 사람들은 영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영상을 봤을 때 발언과 그 뉘앙스와 웃음과 자료 구성 이거를 통째로 봐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본 사람들 같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들이 그럼 15분짜리 방송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송 심의를 하나? 그러고 있네. 이해력이 완전히 이렇게 독해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죄다 기각되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저는 진짜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게 진짜 수준 떨어지고 이게 무슨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방심위 자체가 요정은 한류다 이거를 그냥 문제 없음으로 한 거잖아요. 인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방송에서 야 요정은 한류래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면은 이런 요정 지금 수많이 떠 있는 그 요정 한번 여러분 쳐보세요. 홈페이지에서 강남 요정 이렇게 뭐 종로 요정하면 다 이런 업소에 주소가 떠요. 들어가 눌러보면 다 이런 글들이 써 있어요. 금액이랑 음식이랑 여자가 어떻다 이런 게 다 써 있어. 그런데 이게 한류예요? 거기에 그리고 너무 웃기는 게 제가 말했지만 그 홈페이지에 전통문화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정을 이거는 한국의 전통문화다. 요정들이 그러니까 요정 업주들이 스스로 광고하는 말을 TV조선이 대신해서 대대적으로 해준 것이고 PPL이네 거의. 네. 심지어는 그 광고를 방심위가 국가기관이 공인해준 거예요 사실로서. 이게 말이나 되는 세상에 나라가 자기네 국민이 한복 입고 그 나라에 옷 입고 나가지고 남성을 매혹하고 스킨십하고 그런 업소를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네 나라 전통문화라고 선전을 합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방심위 국가기관이? 그래서 제가 아무튼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자기들은 사후정 같은 소리를 해놓고서는요, 우리한테 이제 민원의 그 답변을 보내주잖아요. 네. 근데 민원 답변은 처음에 봉우 씨는 이 답변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앞에 그 심의 내용들을 보다 보니 이 민원 답변은 아주 점잖더라. 이 정도면 이 수준이면 뭐 양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민원 답변을 좀 봐주시죠. 예, 민원 답변은 늘 그렇듯이 불친절해요. 네. 불친절한데 뭐라고 썼냐면은 유흥업소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였음에도 요정에서의 사용액은 증가하는 그 이유를 분석하는 내용의 대담. 언제? 이게? 뭘? 전혀 분석 안 했어요. 전혀. 이게 이해력이 요정을 광고해주다 끝났다니까. 진짜 새끼들. 네. 또 이렇게 썼습니다. 출연자들이 요정의 경우 일반적인 유흥주점과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 해외 바이어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수준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견해를 밝혔다고. 그러니까 유흥주점과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게 잘못이라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한복 입은 여성 적개건들이 지금 스킨십을 한대잖아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건데 그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방심이는 지금. 자 그러면서 변명도 참 가지가지하고 앉았어요. 출연자가 자기 체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통민가 일부 있는이라고 언급하는 등 전체 발언 내용 및 방송 맥락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요정의 개념에 근거하여 언급한 수준이다. 뭔 소리? 이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심의위원들이 한 말이랑 똑같아요. 그런 성매매하는 요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한정식집 수준의 요정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한유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방송을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실무자고 심의위원들이고 죄다 방송을 안 보는 거야. 죄다. 아니 올라갔다는 건 또 신기하네 또. 아니 근데 이거는 방송을 안 봤다기보다는 그냥 TV조선을 일부러 구해주려고 구해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밖에 안 보이지 않나요? 그죠? 아니, 그리고 이런 무리수를 왜 자꾸 두는지 난 특히 심영섭 위원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난 진짜 이거 한번 이 사람들이 한 그 띵문 이 사람이 여태까지 별별 희한한 소리 다 했잖아. 뭐 TV조선을 징계하면 그 이영학 자살 사건 이영학 부인 그 저기 자살하는 장면 보여준 거 TV조선을 징계하면 TV조선 하나도 안 아프고 용역 그 뭐 하청업체 그 만든 제작 하청업체만 상처를 받으니까 심의를 가볍게 줘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하고 굉장히 이상한 소리 많이 했거든요. 이분 민주당 추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 아니 이거 도저히 이 사람의 띵문을 아무튼 다 모아가지고 그만두시라고 얘기해야 된다. 사퇴 운동이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거의 그 수준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네. 이게 심의가 이게 말이나 되는 심의예요? 자, 우리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KBS의 오늘 밤 김제동을 심의를 하거든요. 네. 오늘 이제 의견 진술을 듣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문제없으면 나올 것이다. 문제없음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명이 문제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허미숙, 윤정주, 심영섭이 문제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너무 지금 울렁거리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이 또 딴소리 하면 이제 와서. 아니 그분이 저번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고 했어요. KBS 오늘 밤 김제동이. 그래서 지금 아주 심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야 2019년에 국가보안법이 부활하겠네 또. 이게 무슨 심의기관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멍청하면 이렇게 해독력도 없고 그 영상을 보고 그것의 이미지 그러니까 말을 번지르르 하게 했어도 이미 영상이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백보 양보해서 말에서 실수가 하나도 없었어도요. 사실은 그 영상이 주는 이미지를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방통심의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말 자체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심의위원이 있다는 거는 약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다 그러니까. 지들 주관 안에서 지금 자기네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요정은 그런 곳이 아니다. 이 이유로 지금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를 할 것은요. 방통심의 심의 결과 이게 진짜 뭐 꼭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 심의가 너무 늦어졌다는 것도 문제죠. 이 얘기도 좀 해봅시다. 작년 10월 16일에 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네. 10월 16일이 어떤 시기냐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게 이제 2018년을 3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TV조선이 법정 제재가 2개인 상황이었고 11월이 되면은 3개가 됩니다. 물론 그 3개 중에 이제 2개가 시방이 우리 시민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TV조선이 1년 안에 법정 제재, 막말, 편파, 왜곡 방송으로 인한 법정 제재를 4개 이하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1월에 3개가 됐잖아요. 그럼 2개만 더 나오면 이제 재승인 취소각이 나오는 거였다고요. 물론 한 번에 시정명령을 거쳐야 됩니다. 1년간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10월 16일 날 제기한 이 심의를 1월 4일 날 결과를 알려줬어요. 1월 4일 날. 심의는 그 심의를 안 한 거예요. 3개월 내내 이 안건을. 마치 12월 31일을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 끝끝내 안 한 거예요. 끝끝내. 3개월 내내. TV조선 이것만 안 했느냐.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송 무려 8월 22일 방송. 무려 8월 22일 날 방송됐던 김광일의 신통방송 장애인 반편의 발언. 예,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 반편이라고 비하했던 방송. 이거 무려 8월 달 방송. 11월 15일에 방송된 역시 김광일의 신통방송 TV조선 오산 미군기지 앞 아파트에는 고정 간첩이 있다는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산적해 있었다고요. 이 3개월 안에 기간 동안.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그것도 안 나왔네 진짜. 예.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다가 올해 넘어와서 요거 요정 한류 해놓고 문제 없음. 야, 진짜 대박이다. 예?
그래놓고 KBS 오늘 밤 김제동은 무려 12월 4일 방송인데 이걸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의견 진술까지 듣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운운한 거예요 지금. 이거 자유한국당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무슨 구구단체 같은 하는 짓 보면 거의 지금 거의 그 급이 진짜 구구단체 뭐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윤정주 의원이나 지금 두 사람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두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윤정주 의원하고 허미숙 부위원장 네. 그 소위 위원장이며 전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네. 이 두 분은 자기네들이 아무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합의제다 우리는 그러니까 합의가 되게 중요하다. 표결보다는 합의로 가려고 한다라고 해서 약간의 그 사전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표결이 거의 되는 거죠. 근데 그 표결에서 또 심영섭 의원이 늘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의 의견에 항상 거의 비슷하게 의견을 내다 보니까 늘 솜방망이가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허미숙 위원하고 그 윤정주 위원은 어디가 추천한 거예요? 민주당 추천. 다 민주당이에요. 허미숙 의원은 국회의장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이 추천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민주당 추천이라고 저희는. 그럼 심영석 의원도 민주당이고. 네,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또는 뭐 청와대 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권 추천이라고 말을 하죠. 네. 네. 아니 이렇게 자유한국당과 거의 바른미래당 그냥 그쪽이에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양심에 손을 얹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심의를 하려고 합리적인 심의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말이 이거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니 네네. 이 요정 방송만 해도 좀 뭐 하다못해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보고 좀 심의를 하든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화의 수준이 무슨 수준만도 못해. 진짜 무슨 말인지도 모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그렇게 좋으면 합의해서 해체하세요 그냥. 진짜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가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만약에 오늘 KBS에 대해서 오늘 밤 김제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정말 그럴 리는 없지만은 뭔가 이거를 전체 회의로 상정한다.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자라고 하면 왜냐면 3대 2여도요. 격렬하게 전체회의로 가자라고 안건을 우기면은요 갈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전체회의에서 재논의가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KBS 오늘 밤 김제동 전체회의 가면 진짜 죽창 들고 가야 돼요 방식. 죽창 좀 그렇고 저는 죽창은 안 들고요. 아무튼간에 상상해 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